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보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 일단 소액임차는 아니죠. 어디 있든 대한민국 어디 있든 소액임차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다. 자, 병은 저당권을 취득했고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갑이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 취득했고 대항 요건 이후니까 병은 후순이에요. 그리고 갑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2018년 3월 5일이니까 2년이면 2020년 3월 5일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줬겠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전출했어요. 그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까 문제 보면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3월 9일 날. 그러니까 이 갑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죠?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3번 당연히 을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목적물 명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예요.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예요. 그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4번 2020년 6월 9일 경매가 개시가 돼서 X주택이 매각이 됐어요. 갑은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었다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요.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임차권 등기된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이 두 가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하고 주택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정은 언제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2020년 4월 5일이죠. 자, 정은 매각되면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병보다 후순이잖아요. 소액 임차인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정은 병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게 몇 번이에요? 1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12번. 갑은 2023년 1월 5일 을로부터 을소유주택을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날짜까지 집어넣고 돈 넣고 말이죠. 이거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얼마든지 실무에서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한 건데 굳이. 자, 2023년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역시 소액임 차이는 아니죠. 월 차임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당일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1월 6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1번이죠. 2번 제3자에 의해서 목적물이 5월 9일 날 경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자,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갑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까지 갖췄지 갑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갑의 임차권이 등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을이 X주택을 병에 팔았어요. 병 뭐죠?
주택 양수인이죠.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인보다 병이 승계한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4번 갑이 이기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을은 해지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정갱신 인정이 안 되죠. 5번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13번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병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죠.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병이 승계했죠. 그러니까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발생했어요. 이걸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연체한 차임 따위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기존에 누구예요? 임대인, 주택 임대인이 어디 갔어? 갑에게 차임을 연체한 게 있었어요. 그럼 연체 차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병이 승계하느냐? 안 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병은 갑이 갖고 있는 을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3번 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다. 이거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서 가압류되었을 때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그러니까 갑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이때 이 임대인을 뭐라 그랬죠? 제3채무자라 그랬죠. 임차인의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 임차인의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이게 제3채무자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에서 가압류된 경우에 임대인, 이게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갑, 즉 제3채무자를 승계하게 됩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어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왜?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니까.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갑이 반환이 될 걸 병이 대신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만약에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무슨 뜻이에요? 양도 담보죠, 양도 담보. 즉 채권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그 소유권 등기는 양도 담보권이 되는 거죠.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마치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니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지 않고 따라서 갑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죠. 갑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번 틀렸죠. 14번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이때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5억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니까 5억 원 더하기 5억 원. 10억 원이죠.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9억 원이라는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초과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대항력 인정되고요. 대항력.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인정되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되죠. 3기 연체 시 해지 적용되죠. 3기 연체 시. 대항 인정되고 갱신 요건 인정되고 3기 연체 시 인정되고 권리금 회수 보장되고 표준 계약서 적용이 되고 이런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선 변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자, 계약갱신 요구 인정이 되긴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 인정이 되지만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때는 갱신 요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D가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했다. 2기 연체잖아요. 그죠? 2기 연체. 상임법이 적용이 되는 게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임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2기 연체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을에게 지급해야죠. 승계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인정이 돼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가지고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미 연체한 거 그것까지 병이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연체 차임 청구까지 병이 승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연체 차임 2개월분을 을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맞나? 옳은 거꾸로라고 돼 있죠.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군요. 디귿 하나 옳은 지문이 되겠죠. 15번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구의 보증금이 벌써 10억이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초과 임대차니까. 다만 다시 한번 대항력, 갱신 요구, 3기 연체 해지. 그다음에 우리 왜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한 폐업으로 인한 해지 이런 거 적용이 되고요. 권리금 회수 인정이 되고요. 표준계약서 사용 이런 것들이 적용될 뿐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몇몇 개만 적용이 됩니다. 기업, 대항력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존속기간 같은 건 적용 안 돼요. 갱신 요건은 인정이 되겠지. 그죠? 대항력 인정되고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존속기간 따윈 적용이 안 되고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 예외적으로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 이거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게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요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돼 있네요.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상임법이 적용이 되면 1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 63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갱신 요구권이 문제가 돼요. 왜? 갱신 요구권은요.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행사하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은. 근데 초과 임대차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상임법이 적용이 되면 1년이 되니까 만료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2024년 5월 1일. 만료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6개월 전부터 한 달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돼요. 존속기한이 적용이 되면. 근데 초과 임대차라서 존속기한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만료가 없어요.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없어요. 즉 갱신 요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초과임대차에도 계약갱신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 초과임대차에 계약갱신 요건이 적용이 되려면 기간을 정했어야 돼요. 이렇게 초과임대차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15번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초과임대차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민법 635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따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급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역만 인정되는 거예요. 16번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 건물 보증금 6억 월차 임팩 환산 보증금이 얼마야? 7억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는요 환산 보증금이 9억 서울 수도권 6억 9천 부산광역시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5억 4천 그 밖에죠 3억 7천 이렇죠. 세종시니까 환산보증금이 5억 4천 이하여야 돼. 근데 벌써 보증금이 6억이야. 환산보증금이 7억이야. 그러면 초과임대차입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니은 우선 변제권 따위는 인정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디귿은 뭐예요? 폐업으로 인한 해지죠.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서 너무 장세가 안 돼. 경제사정이 변경. 그래서 폐업을 했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 이거 적용되죠. 이거. 기억, 디귿 적용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초과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해지, 폐업 해지. 폐업 해지. 디귿, 폐업 해지. 권리금 회수, 표준 계약서. 요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니은 같은 우선 변제 이런 거 이제 안 됩니다. 17번.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 즉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이죠. 자, 기억. 폐업한 경우. 대항력 상실하죠. 니은 폐업 신고했어요.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죠.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기억은 폐업을 했어요. 그냥 대항력 상실입니다. 이제 니은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폐업 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로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요. 그 후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니은은 폐업 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제3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 못하지만 그 이후 제3자에게는 대항력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니은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디귿 병이 을로부터 전차해서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을이 뭐가 생겨요? 대항력. 적법 전차인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대항력 없는 거고 디귿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니은이 문제인데 뭐라 그랬어요? 을이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이 되지만 다만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 후에 제3자에게는 대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제3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나 니은 디귿 이렇게 돼요. 니은 디귿. 원래는 요 디귿만 염두에 두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답 안에는 디귿만 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니은도 이 이후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지 해서 4번도 답으로 인정한 복수 정답으로 2번, 4번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18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편 내용으로 옳은 것.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라. 대항력은요.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날짜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선후를 판단하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건물은 당연히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상위법이 적용이 되려면 이 건물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플러스 영업용 상가 건물, 영업용. 실질적으로 영업용이어야 돼요. 그럴 때 상가 건물이 적용이 됩니다.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4번 이기상참연체다.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상임법이 적용이 되려면 2기 연체가 아니라 3기 연체 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를 해버렸어. 그럼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19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세금을 만약에 많이 체납했다면 나중에 공매 같은 게 들어오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세금 체납한 게 있나? 정보 제공 따위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역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의 임차인은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존 임차인은.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한 그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으니까 갱신 요구 못하죠. 갱신 요구 못하면 권리금 회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즉 상가 건물 임차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개가 있잖아요. 뭐 3기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2번이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제한이 있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주택임대차는 횟수 제한한다 그랬죠. 1회 안에서만. 상가 건물은 10년이라고 기간을 제한합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디에 신청하느냐? 관할세무서가 아니고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입니다. 건물 소재지 관할지방법원. 자, 상가 건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는 안 되고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죠. 기본적인 조문들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 즉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계약 체결 거절. 이게 뭐예요? 권리금 회수 방해예요. 권리금 회수 방해예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인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에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무자력, 돈이 없어 보여.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여. 세 번째,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특히 여기서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억,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목적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이걸 사유로 드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거 1년 6개월 이상 영리 활동을 안 할 거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 정당한 거예요. 마지막이, 기존의 임차인이 자기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인이 스스로 계약을 하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 권리금을 받았어. 이때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번은 뭘 물어보는 거느냐?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고른 거예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 게 어떤 거냐?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 6개월이 아니라 엄마 1년 6개월. 니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무자력. 그다음 디귿,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했어. 거절할 수 있죠. 리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거절할 수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엇은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 거. 그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기억.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2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그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언제까지?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한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번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환산보증금이 1억에다가 4천 원이니까 1억 4천만 원이니까 상위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항 요건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1번 그 임차인이 3기를 연체했네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요. 2번. 1년으로 보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경매 넣어요. 이게 뭐예요? 강제 집행. 이때 상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죠.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비우지 않더라도 강제 경매 즉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 즉 사업자 등록이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 유지돼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자 주택이 경매가 됐어. 근데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안 해서 한 푼도 안 받았거나 또는 배당 요구했지만 다 못 받았거나 그러면 주임법이나 항의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조심할 게 뭐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갑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니까 주택이 경매가 될 때 배당을 요구, 즉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배당을 요구했는데 다 못 받은 경우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하는 걸로 보잖아요. 두 번째 배당을 요구 안 해서 아예 한 푼도 안 받아서 그럼 당연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 경락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가 실시되더라도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배당을 요구했지만 다 못 받은 경우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보죠. 또 하나는 배당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락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니까 여전히 갑의 임차권은 존속하겠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23번 갑이 부산광역시 건물을 환산보증금 7억 원이니까 또 상위법 적용 안 되죠. 부산광역시는 서울이 9억,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이란 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환산보증금이 7억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되는 초과임대차예요. 초과임대차. 초과임대차지만 다시 한번 대항력, 갱신요구, 3기연체 해지, 폐업 해지, 권리금 해소, 표준계약서 요런 건 적용, 요런 건. 자 그러면 1번 계약갱신 인정되죠. 다만 이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 건물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2번 기간 적용 안 되죠. 6개월로 정했다. 6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로 정했을 때 6개월이야. 갑도 을도 6개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인법이 적용이 되면 1년으로 보되 임차인 갑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은 상인법 적용이 안 되니까 초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적용이 안 되니까 6개월로 정했으면 그냥 6개월이기 때문에 갑도 을도 유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3번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보죠.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가? 없어요. 적용 안 돼요. 초과임대차.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우선 변제권.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초과임대차이기 때문에 1번 갱신 요구는 적용된다. 2번 존속기간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6개월 유효 주장할 수 있다.
갱신 요구 적용되니까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본다.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 안 되니까 신청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 적용 안 되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걸 구별해서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 상가건물주택에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상가건물주택에서 최근에 집중해서 나오는 게 두 군데예요.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거 하나 하고요. 권리금 회수 두 가지를 상임법에서 최근에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까지 어떤 것이 기출이 됐는지 봤는데 어때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사례 형태로 나오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임법 상임법은 기본이 되는 거 대항력 우선변제 존속기한 및 갱신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모의 판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기출된 지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추가가 출제가 됐구나 그런 것들만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집합건물법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